빅데이터의 통찰력을 주는 엑셀 퀵스타트 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엔 신경 써야 할 데이터를 구분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구체적으로는 셀 서식과 조건부 서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그야말로 생산성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볼 때도 빨리빨리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됐습니다. 빨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건 사실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 의미 있는 데이터만 딱 눈으로 구분되게 보여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데이터를 읽을 때 쉽게 읽게 해주는 겁니다. 데이터 초보들은 데이터의 가독성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읽기 좋게 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데이터를 잘 뽑기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데이터 해석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는 게 데이터 중급자들이 하시는 초점입니다. 생각하는 초점입니다. 데이터를 잘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것, 즉 데이터의 가독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하는 것이 이번 시간 엑셀식 사고법입니다. 가독성에 초점을 두는데요. 가독성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를 읽기 좋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관심 있는 데이터를 구분해서 보이게 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데이터를 읽기 좋게 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자,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324-890-834-095, 이거를 읽으려고 하면 이게 몇 억인지 혹은 뭐 몇백 원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천 단위 구분 기호를 넣어주면 324억 얼마 되겠구나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분 기호를 넣어주는 거나 혹은 앞에 달러라든가 원 표시를 넣는다거나 그 데이터가 의미하는 것이 화폐인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즉 표시 형식을 잘 지정해 주는 것이 데이터를 읽기 좋게 합니다. 데이터 읽기 좋게 하는 표시 형식을 바꿔주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홈 탭에 보시면 표시 형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숫자도 있고 그 다음에 회계 표시도 있고 날짜 표현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셀 서식에서 표시 형식을 지정해 주는 방식입니다. 이 셀 서식의 셀 서식 다이얼로그의 단축키도 알아두시는 게 좋겠는데요. 컨트롤 1키입니다. 컨트롤 1키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단축키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표시 형식이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범주가 있고 숫자, 통화, 회계, 날짜, 시간, 백분율 등등등 우리가 표시 형식의 범주를 지정해 줄 수 있고 그건 여러분들이 지정해 줄 수 있는 사용자 지정 형식도 있습니다. 자, 예제처럼 천 단위 구분 기호를 넣어주겠다라고 했을 때는 숫자 범주를 선택하시고 소수점 자릿수 그 아랫부분에 보시면 천 단위 구분 기호 사용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걸 체크해 주시면 천 단위 구분 기호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그림과 같이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천 단위가 구분된 숫자로 바꿔서 보여주게 됩니다. 셀 서식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기본급 식대 교통비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자, 이렇게만 보면 이게 얼마 정도의 값인지 그 다음에 어떤 단위의 값인지 잘 파악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묶어서 홈 탭에 보시면 표시 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통화나 회계가 있는데 회계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조금 늘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죠? 천 단위 구분 표시가 들어가고 원 표시가 나오죠. 그러면 이것이 102만 원이라고 하는 걸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자, 여기 날짜 표현이 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해도 우리가 읽기가 편하지만, 자, 다시 홈 탭에 날짜 표시에 자세한 날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세한 날짜로 하게 되면 몇 년 몇 월 며칠 요일까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 방식은 홈 탭에서 한 방식인데, 자, 여기에서는 서식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서식들을 다양하게 지정할 수 있는 셀 서식 메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1키를 누르면 셀 서식 표시 형식에 대한 다이얼로그가 뜨고 거기에 지정할 수 있는 여러 양식과 옵션들이 나타납니다. 자, 먼저 보시면 일반,
일반은 뭐 그냥 가장 일반적으로 표시되는 형식이죠. 그러니까 서식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숫자는 소수점 자릿수와 천 단위 구분 기호를 넣을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자, 통화에는 통화 기호를 달러를 넣을 것이냐, 원화 표시를 할 거냐, 이런 등등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요. 자, 회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날짜, 시간, 백분율, 분수, 지수, 텍스트 등등등 있는데, 자, 여기에서 아무래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숫자, 통화, 회계, 날짜 이런 것들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사용하게 될 거는 사용자 지정 형식입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셀 서식의 표시 형식에 보시면 사용자 지정이라고 하는 범주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항목들은 이미 화면에 나와 있는 형식을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긴 대체로 사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표시 형식을 만들어 줄 때 사용을 합니다. 자, 간단하게 보시면 사용자 지정을 누르면 서식 텍스트를 형식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누르면 거기에 대한 서식이 적용되게 되죠. 자, 그래서 자주 쓰이는 숫자 데이터 서식을 4가지 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날짜입니다. 날짜를 표현할 때 몇 월,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요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자 하는데, 이때 YYY 년, M 월, D1, AAA 요 AAA가 요일입니다. 조금 다르죠. 나머지는 대충 이게 뭘 표현하겠다라는 거를 짐작을 할 수 있는데, 요일이 AAA라고 하는 거, 요거를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많이 활용되는 것이 바로 천 단위를 끊어서 뭐뭐뭐 1000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계 표현을 할 때. 그래서 이때 사용하게 되는 형식은 샵, 샵샵 0, 그 다음에 쿼테이션 1000원 이렇게 합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샵 다음에 0, 왜 여기에 0이 왔을까? 그냥 샵을 써도 좋겠는데, 자, 그 이유는 뭐냐면 1000원 이하 단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0, 1000원이라고 임의로 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 마지막 자리는 0으로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 것도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자, 지금 양수, 음수, 영, 텍스트라고 하는 형식입니다. 맨 앞에 세미콜론 맨 앞에 있는 형식은 양수일 때 사용되는 형식이고, 세미콜론 두 번째 나와 있는 건 음수일 때 표현할 형식이고, 세 번째는 0일 때 표현할 것, 나머지는 텍스트일 때 표현할 형식을 지정합니다. 예제를 보시면 양수일 때는 천 단위 구분 기호로 끊어서 보겠다. 그리고 두 번째 음수일 땐 마이너스 표현을 안 하고 괄호 표현을 하겠다. 그리고 0이란 값이 나왔을 때는 0이라고 하지 않고 마이너스로 표현하고, 자, 여기 골뱅이 표시 있죠? 이건 그냥 텍스트를 그대로 표시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서 약간 좀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여러분들 한번 짐작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첫 번째 부분은 양수가 되겠죠? 양수일 때 표현 형식. 두 번째는 음수일 때 표현 형식. 0일 때 표현 형식이 없죠.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0일 땐 셀에 뭔가 표시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세미콜론 3개 찍고 텍스트 표시, 골뱅이 표시. 그러면 숫자는 표현하지 않고 텍스트만 표현하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반대인 경우도 있겠죠. 숫자만 표현하고 텍스트는 표현하지 말아라,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네, 자, 양수, 음수까지는 표현하고 0까지 표현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 자리를 비워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이 4가지 형식이 많이 쓰이는 숫자 데이터 형식이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고, 이건 어디 입력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의 형식란 안에 요 지금 빨간 글씨로 되어 있던 거를 입력한다는 얘기입니다. 방금 배운 내용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기본급으로 되어 있는
항목들을 다 선택을 해서 자, 컨트롤 1키 눌러봅니다. 표시 형식에서 사용자 지정을 가서 자, 형식을 지정하려고 합니다. 형식 지정은 자, 어떤 걸 하려면 앞에 배운 내용대로 자, 콤마 샵샵 0 콤마 하고 1000원. 네, 이렇게 입력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면 요 보기 부분에 보시면 어떤 식으로 표현되겠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예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입력하면서 보기를 확인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확인 누르면 네,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밑에 밑에는 예, 1000원이라는 표시를 예, 해주는 거죠. 자, 이번엔 요 날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날짜 표현 형식 이미 몇 년 몇 월 며칠로 좀 돼 있어서 조금 김이 빠지긴 하는데요. 자, 형식을 배운다는 차원에서 자, 사용자 지정을 가십니다. 가서 자, YYY 년 다음 월 DD 일 그 다음에 자, 요일은 뭐라 그랬죠? A 근데 지금 잠깐만요. 자, 보시면 A가 3개일 땐 요일이 수 이런 식으로 나오죠. 요일자가 빠지고 그렇죠? 예, 그런데 A가 하나 더 들어갔을 때 4개가 됐을 때 요일 표시가 나옵니다. 자, 3개일 때와 4개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를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날짜 데이터 서식을 사용자 정의 형식으로 지금 바꿔봤습니다. 자, 이번엔 교통비를 가지고 양수일 때, 마이너스일 때 이걸 구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하나를 좀 마이너스 값을 임의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만원 교통비를 도리어 회사에 내놓는 이상한 상황이긴 하지만 네, 실습을 위해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양수 값이 생겼고 텍스트도 하나 넣어 보겠습니다. 텍스트 예, 됐습니다. 자, 그래서 교통비란에 해당하는 것들을 블럭으로 잡고 자, 컨트롤 1키를 눌러서 사용자 지정을 갑니다. 자,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건 양수일 때 형식, 음수일 때 형식, 그리고 0일 때 형식과 텍스트일 때 형식을 구분해 보기 위한 실습입니다. 자, 샵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양수와 음수를 구분할 때 예, 세미콜론을 찍었죠. 그 다음 마이너스 표현을 하지 않고 그대로 하는데 이번엔 예, 괄호로 구분을 해 보겠습니다. 0은 마이너스로 표현을 하고요. 자, 나머지는 텍스트죠. 텍스트는 그대로 화면에 보이는 거로 하자. 예. 자, 그럼 어떻게 됐죠? 네. 양수일 때는 천 단위 구분 표시가 들어가고 마이너스인 거는 마이너스 표현이 아니라 예, 괄호 쳐서 나타나는 숫자 표현. 그리고 0일 때는 그냥 마이너스 텍스트는 텍스트로 표현하는 예, 이렇게 데이터가 변환돼서 보이죠? 자, 이번엔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자, 텍스트만 안 보이게 하겠다. 그러면 예, 텍스트 자리에 아무것도 넣지 않고 확인. 네, 화면에서 없어졌죠? 텍스트 부분이. 예, 자, 이번엔 숫자 부분을 다 지우고 자, 예, 골뱅이 표시를 넣어서 확인. 다음에 이번엔 텍스트만 보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셀 서식을 세미콜론만 3개 넣는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세미콜론만 3개 들어간 형식. 자, 한번 해볼까요? 세미콜론만 하나 둘 셋 집어넣었다. 네, 아무것도 나오지 않죠? 그럼 왜 그럴까요? 양수의 형식에도 아무것도 없고 음수 형식에도 아무것도 없고
영도, 텍스트도 아무것도 지정한 게 없죠. 그래서 화면상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들이 셀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데이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수식 입력줄에 표현이 되니까.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일부러 가려줄 때 셀 서식을 세미콜론 3개를 넣어서 표현해 줄 때도 덜어 있습니다. 이번엔 데이터를 구분해서 보는 방법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데이터를 구분할 때 사용되는 기능은 조건부 서식입니다. 서식이라고 하는 것은 테두리 모양이라든가 셀의 색상이라든가 폰트의 크기, 폰트의 두께 뭐 이런 것들을 서식이라고 하는데, 조건부 서식이라고 하는 건 어떤 조건에 해당했을 때 지정한 서식이 적용되게 하는 걸 바로 조건부 서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이용하면 셀을 구분해서 보이게 하는, 즉 특정 데이터를 구분해서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를 얻게 됩니다.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는 방법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과 같이 조건부 서식을 적용할 셀 블럭을 선택을 합니다. 셀 블럭을 먼저 선택하고, 자, 그 다음 홈 탭에 보시면 조건부 서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선택을 하시고, 자, 규칙 관리를 들어가시면 규칙 관리자라고 하는 다이얼로그가 뜹니다. 거기에서 새 규칙을 누르면 서식 규칙이라고 하는 다이얼로그가 떠서 거기에 규칙 유형,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옵션들, 그리고 적용할 서식,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번째,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서식 지정이라고 하는 옵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화면과 같이 셀 값의 범위를 지정하는 그 옵션들이 뜨고 여기서 조건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셀 값이 해당하는 조건에 맞았을 때 어떤 서식을 지정할 것인지 서식 버튼을 눌러서 특정한 서식을 지정한 후 확인을 누르면 그 모든 옵션에 지정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누르면 새롭게 서식 규칙이 적용이 돼서, 자, 기본급에 200만원 이상인 사람만 노란색 셀로 보여지는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앞에는 셀을 구분해서 보이게 하는 방법이었죠. 이번엔 행을 구분해서 보이게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동일합니다. 단 한 가지만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 블럭을 잡을 때 아까는 11만 잡았는데 지금은 전체 데이터를 다 잡는 겁니다. 다 잡고, 그 다음 요령은 동일합니다. 자, 홈 탭에 규칙 관리 가서 규칙 관리자 다이얼로그가 뜨면 새 규칙을 하나 만듭니다. 여기에선 맨 마지막 옵션을 사용했습니다. 맨 마지막 옵션,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을 결정한다. 이게 바로 수식을 직접 입력하는 방식인데, 여러분들이 요거에 익숙해지면 다양한 조건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일괄적으로 조건을 한번 정리할 일이 있을 건데요. 엑셀을 쓸 때 조건을 잘 쓰고 못 쓰고는 엑셀을 정말 많은 옵션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기본 기능만 가지고 쓰느냐, 그걸 결정합니다. 그만큼 조건을 잘 쓰는 게 엑셀을 잘 쓰는데 많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이 마지막 옵션을 가장 많이 활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수식들을 막 넣어서 조건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 고실습 차원에서 마지막 옵션을 선택하고 수식을 집어넣습니다. 수식을 넣을 땐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잡기는 블럭 전체를 잡는데 조건을 만들 때는 첫 번째 행을 기준으로 조건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거 간혹 잘 몰라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블럭을 잡았다고 해서 여기에 범위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범위에 따른 수식 조건식을 작성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행을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서식을 지정하고 그다음 확인 누르고 다시 확인을 누르면 그 결과가 행 단위로 이렇게 구분돼서 표현되는 조건부 서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서식을 다 작성했는데 수정을 하고 싶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규칙 관리에서 하시면 됩니다. 규칙 관리 가시면 이미 작성되어 있는 규칙이 항목으로 나와 있고요. 바꾸고자 하는 항목을 선택하고 규칙 편집을 누르면
편집할 때 봤던 서식 규칙 편집 다이얼로그가 뜹니다. 거기에서 고치고자 하는 옵션들을 수정한 후 그 다음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팁으로 알려드릴 사항은 조건부 서식은 규칙을 여러 개를 둘 수 있다는 겁니다. 대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즉 화면에 보일 우선순위가 가장 높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고 바로 실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을 쓰려면 조건부 서식을 적용할 셀들을 선택하는 게 우선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데이터를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홈 탭에 조건부 서식에 가면 규칙 관리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새로운 규칙을 하나 추가합니다. 두 번째 옵션 한번 선택해 볼까요? 두 번째 옵션을 선택하시면 값을 비교해서 셀 값을 비교해서 해당 범위에 있거나 혹은 제외되거나 하는 식으로 데이터의 범위의 규칙을 가지고 서식을 적용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200보다 큰 것만 좀 구분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200만원, 200, 하나, 둘, 셋, 넷, 만원보다 셀값이 큰 것들만 특정 서식을 적용하려 합니다. 채우기를 자, 노란색으로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 자, 그러면 새로운 규칙이 하나 추가가 됐죠.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200만원 이상인 사람들만 화면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눈에 잘 구분이 되죠? 자, 이번에는 조건부 서식에 다시 한번 들어가셔서 규칙을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로운 규칙 하나 더. 자, 이번엔 맨 밑에 있는 것. 자, 다음 수식이 참인값의 서식을 지정해보자 라고 했는데, 자, 여기에 수식의 형식을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는 하고 괄호를 치는 게 좀 안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셀에 대한 첫 번째 행에 대한 수식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2열에 해당하는 거 2의 4부터 시작을 하죠. 자, 이것이 100보다 100만보다 작은 것들만 선택을 하겠다. 그리고 그 서식은 연두색으로 보겠다. 자, 그리고 나서 확인. 그러면 새로운 규칙이 하나 들어왔죠. 자, 이러면 100만원 이하의 사람들만 이렇게 구분돼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지금 우리가 했던 거는 셀 단위로 선택할 때예요. 그런데 행 단위로 이렇게 아예 구분해서 보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블럭을 전체를 잡습니다. 전체를 잡고 조건부 서식을 먹이는데, 자, 여기 있는 것을 적용할 때, 자, 요거를 바꿔주셔도 됩니다. 규칙 관리자에 보시면, 자, 적용 대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조건부 서식을 적용할 적용 대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범위가 달라졌다거나 확장됐다거나 줄었다거나 했을 때 적용 대상을 바꾸어 주시면, 이렇게 바꾸어 주시면 전체 행 단위로 서식을 지정시켜 줄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역으로 할 수도 있죠. 자, 규칙 관리를 가서, 자, 먼저 규칙 관리를 가서 규칙들 다 지우겠습니다. 규칙 삭제해서 지우고 적용하고, 자, 이번에 새 규칙을 다시 넣겠습니다. 물론 처음에 할 때는 범위를 이렇게 잡겠죠. 자, 달러 2 4가 200만원보다 크다 할까요? 200 하나 둘 셋 넷 만원보다 큰 사람들을, 그 행들을 자, 주황색으로 구분을 해보자. 자, 확인 누르면 200만원 이상인 행들만 이렇게 구분돼서 보여집니다. 이제 좀 응용이 되실까요? 이것도 역시 연습을 많이 하셔야 손에 아마 익을 겁니다. 자, 그리고 수정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조건부 서식이 있는 셀을 다시 잡고요. 다시 블럭을 잡고
그 다음에 규칙 관리를 가셔야지 이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엉뚱한 데 찍어 놓고 규칙 관리자 가서 그 해당하는 규칙을 찾으려고 하면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 엉뚱한 셀을 선택한 상태에서 조건부 서식에서 규칙 관리를 누르면 아까 지정했던 규칙이 안 보이죠? 예, 당연한 겁니다. 규칙이 적용된 셀들을 선택한 다음에 규칙 관리를 가셔야 지정했던 거를 찾아서 수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규칙 편집 누르면 예, 서식이나 관련 옵션들을 바꿔줄 수 있죠. 자, 여기선 서식만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되죠. 이번 시간 배운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데이터의 가독성을 높이는 기술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데이터를 읽기 좋게 하는 기술. 그래서 셀 서식의 표시 형식을 바꿔주는 것 배웠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용자 정의를 어떻게 했는지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신경 써야 할 데이터를 잘 구분해서 보이게 하는 것. 이때 썼던 게 조건부 서식입니다. 조건부 서식은 특정한 서식을 지정하는데 조건을 주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홈 탭에 스타일에 조건부 서식이라는 메뉴를 쓰는데 조건부 서식을 쓰기 전엔 블럭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 데이터 블럭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 예, 그거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